서원입니다. 18페이지 이제 아까 지금 김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RSM 기록물 보유 현황을 보면은요. 23년도에 했던 거하고 이제 도면, 사진, 필름, 카드류는 사실 새로 등록한 게 변동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 등록한 게 변동이 없습니다. 23년하고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 DB 작업을 지금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 공공의료를 채용해가지고 뭐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 할 수 없죠? 이번에 올해 이제 기록물 폐기 작업이 들어가서 네. 기록관 정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공근로 인력을 좀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공공근로 계획으로 이제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기록 문서고도 정비도 하고 또 재배치도 하면서 거기에 또 DB 작업이 안 된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DB 작업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미하게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결제 맞는 과정에서 이제 우선 스캔 떠서 올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올려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미비한 좀 자료가 있어서 네. 별도로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이제 인력도 확보하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장비나 이런 대여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DB 작업이 된 것들은 검색이 용이하게 되고는 있나요? 네.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몇 번 이제 교육진흥재단 과거 자료랑 뭐 그때 알다시피 총무과의 업무분장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옛날 지난 자료들을 몇 번 찾았는데 과에서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몇 건의 사건으로 이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나중에 기록을 좀 잘 관리하고 있나가 되게 염려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자료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데도 그거의 자료에 대한 순서가 어디서 어딘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먼저인지 그리고 언제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기록물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관리는 그 행정의 투명성의 이제 근간이 됩니다. 사실은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그리고 이건 이제 옛날 자료를 이제 DB화하는 건데 기존의 자료는 이미 전자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검색이 용이해서 필요한 것들이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아까 경로당 말씀은 이제 저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게 3년간의 강의 내용에 변화가 없어요, 사실. 특히 본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요. 네. 우리 이제 담당자하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23년도 대상자 연령을 보니까 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 과연 지금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마 계획을 이번에 갖고 오셨는데 수요 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타겟층을 정확히 해갖고 정비를 하겠다 해서 그 교육 개선 방향을 요구하니까 25년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신설하신다고 계획서를 주셨더라고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신청하는 여태까지의 대상자들이 거의 60대가 많았거든요. 60대, 70대.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센터나 공익에서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좀 열어줄 건지 아니면 청에서 이런 정보화 교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사람을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과거에도 공익활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 아이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떤 뭐 새로 오픈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좋긴 한데 이걸 어디서 열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정보화 교육을 청에서 끌고 가는데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보화 교육을 하다 보면 뭐 컴퓨터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효과성이 있을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휴직 현황, 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얘기를 이제 했었었는데, 뭐 육아나 질병, 육아휴직도 100명 이상 늘어나고 질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복직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래도 좀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어떤 게요? 복직. 복직. 예. 아, 그러니까 휴직률도 늘어났지만 네. 올해 또 복직률도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 가나요? 거의 보면 이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요. 뭐 인사 때마다 이렇게 뭐 30 몇 명 휴직 들어가면 30 몇 명 복직하고 거의 이런 추세로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그 휴직을 하게 되고 수시로 또 복직을 하게 되고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휴직자가 뭐 이렇게 약간씩은 늘어납니다. 복직자보다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 사업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휴직 직원들이 너무 많다 이러셔서 복직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 거의 그에 준해서 예. 비슷하게 복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저번에 얘기하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이런 이제 휴직자들 대체하는 대체 인력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더니 지금 방금 대답하신 대로 네. 수당을 주시는 걸로 이제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노력 개선 방안이 이제 그 부분인가요? 24년도에?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고 금년에 이제 그 획기적으로 하이직 개선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처우 개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렸고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6기 청년 공익활동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보니까 분과 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더라고요. 환경분과에서 캠페인하고. 근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활동을 하긴 했는데 특별하게 6기를 청년 활동가로 뽑았어요. 그러면 청년 활동가만의 뭔가 특성화된 활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청년 특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서 일반 공익활동가하고 똑같이 활용되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뭐 예. 약간 차별화되게 운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 그 활동가로 뽑아가지고 그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과별로 뭐 행사 참여하고 뭐 줍깅 봉사 활동도 예, 그러니까요. 실시하고 그 환경분과랑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활동을 못했다가 아니라 청년 활동가로 새로 6기를 뽑았으면 청년 활동가만의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청년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청년 공동체 살리는데 저는 뭔가를 기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청년 활동가로 따로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당초 청년 활동가를 뽑기는 했는데 이 청년 활동가를 뽑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조금 더 색다르게 그냥 청년 활동가를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청년 센터하고 연결해서 앞으로는 청년으로서의 좀 활기찬 활동, 일반 공동체하고 또 다른 활동들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나름 이제 청년 공익 활동가 뽑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좋은 제안신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청년들을 했으니까 그 청년 센터와 연계해서 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네. 활동을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청년들이 예. 이렇게 사업 이제 혹시 그 일자리 부분도 있고요. 예, 새로 이제 창업하는데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활동가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웃음 치료사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이제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 활동가들의 심화 과정으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어쨌든 양성후에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의 그런 범위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의 웃음 치료사로서의 이런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뭐 지금 네. 현재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퍼실리테이트 양성 후에 뭐 청정 전남 으뜰 마을 만들기 그 마을 컨설팅당에 16개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종합평가를 하는데 40개소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하신 공익 활동가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별로 의제 닦기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진행을 했고 또 웃음 치료자 뭐 자격 과정이나 심화 교육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교육 종료 후에 웃음 치료사 나주 지회를 뭐 자체 설립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요청에 따라서
웃음치료 네네. 교육의 예. 강사나 활동을 좀 네.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예, 쪽에도 그거는 활발하게 저 활동할 수 제안을 있도록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도 사실 활동이 그 정도 하면은 정말 컨설팅단 하고 우리가 그게 뭐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심화 과정을 통해서 좀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요. 지역 공동체의 그런 다양한 수기 토론 과정에 좀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좀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주시고 네. 에너지 교육 전문 강사나 하브루타 강사들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요. 이 정도 교육에서는 사실은 강사로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누군가를 가르쳐서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양성을 했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개인별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광사랑 하브루타는. 근데 이 전에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활동하는 곳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다 연결시켜 줘서 활동을 해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까지 지속 가능한 역할까지도 좀 센터에서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하고 많이 다름이 없어요. 평생학습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하거든요, 과정들을. 그래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방향성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다. 이게 평생교육인가 문화센터하고 똑같으면은 뭐하러 이렇게 따로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공익활동가 그래서 시민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공동체 리더로서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그렇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네. 이번에 공익활동가 지난번에 제가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시고 이제 되게 부실하다. 이거는 분석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용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이제 과업 지시를 보니까 어느 정도 담기는 하셨는데 그것들을 중간이나 계속해서 요구하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센터 이제 이번에 넘어왔어요. 일자리 센터에서부터 일자리 경제과에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아마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그 자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그 이렇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역할을 좀 하는 게 이제 주로 역할인데요. 기존의 사업 자체가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 전라남도나 뭐 중앙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경제가 국비 받아갖고 우리가 도비 받아서 시비 거기에 얹어서 지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활성화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뭐 체크해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용역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말씀하십시오. 네, 뭐 어제 이제 그 저희가 사회적 경제 그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그 용역 중간 보고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앞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가지고 뭐 민간 거버넌스 뭐 협의회 운영이나 뭐 시민 워킹그룹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연계 사업을 위한 부서 융합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를 연계한 재정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이나 뭐 특정이죠 SVI 이런 거라든가 사회적 경제 뭐 스타기업 발굴 지원 그다음에 뭐 사회적 경제 교육 그다음에 나주형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 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구매자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구매 사업장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잘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나주시 자체 이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냥 매칭 사업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예산이든 예산이든 간에 나주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셔서 그것들을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을 노력해봐. 기업을 살리는 게 결국에는 마을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저 어제 그 시민 공감 홍보실하고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사회적 경제 가치하고 이런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목적하고요. 고향사랑 기부제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예,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해서 예, 답례품이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예,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예, 제가 문제가 이제 됐었던 센터 이제 전문성 입증에 대해서는 예, 제가 2년 만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예, 뭐 저하고 이제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어떤 전문성을 막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가고 자료 제출의 문제하고요. 의회가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 집행부의 대처 방법이나 소통에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조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딱 그 너무 제한적으로 사실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6급 나급 같은 경우는 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서류정에 합격시키고 면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딱 그 정확하니 그렇게 제한해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해서 이렇게 뽑지 않다 보니까 뭐 다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경제센터 팀장님 새로 고용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채용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니 면밀하게 살펴서 예, 전문 인력으로 최대한 예,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보장됐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닌 것도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예, 장치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예, 채용을 하고 그리고 시간 선택 임기제의 원래 목적, 당초의 목적은 전문 인력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좀 생각해 주시고 예,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그런 시간 임기제 전문성의 확보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박람회랑 이제 주민자치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저희 주민자치회 박람회 예산 이제 결산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관료도 있고 뭐 행운권 뭐 이렇게 해서 또 기획 뭐 이도 있고 시스템 음향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잡혔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그 경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경품 내역은 여기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예산으로 그 경품을 구매한 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그 각 뭐 그 위원장님들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장 그리고 각 읍면동의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로 이렇게 경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걸 내놔 가지고 경품 추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본인 사비로 이렇게 사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이렇게 친한 데서 이렇게 농협 같은데 특히 이제 각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에서 후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비로 낸 거하고 그 농협의 후원이라든가 각 이렇게 기업체의 후원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경품으로 내놨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PPT도 제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PPT 제작한 PPT 썼던가요? 쓴 팀은 한 팀밖에 없던데. 그래도 다 자체 마련해 오셨던데요? 아니에요? 다 그 PPT 이렇게 띄워가지고 각 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위원장이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간사가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부 그 PPT를 관해서 발표는 다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주민자치 이제 사업 결산들을 이렇게 다 받았어요. 예. 이게 후원에 대해서 여기가 관변 단체는 아니에요, 사실 시민사회 단체예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나 자치위원회나. 근데 이게 관변단체라는 건 사회정보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시민사회 단체긴 해요. 시민단체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으로 보조받아서 운영되는 관 주도로 이 관변단체를 움직이는 단체를 한정할 게 아니라 사실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니지만은 그 운영이나 사회부의 대부분은 관에서 보조를 받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뭔가를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어떻게 큰 의미에서 보면은 관변단체 성격을 저는 띈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의에는. 네. 그렇지만 그 관변단체의 정의 중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라고 정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에도 큰 의미에선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단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후원금 그런 물품이 그 단체의 미션이나 목표 달성에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뿐 아니라 보는 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조직들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은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분들은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회계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행정에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으세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시의 예산이 쓰여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주민 대표 이름으로 이제 주민의 대표 단체로서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한테 기관들한테 후원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후원 물품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예,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랬을 때 그 책임이 분명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냐. 이건 저는 총무과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업비로 사업을 활용한 하잖아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주잖아요.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자부담을 이렇게 자부담 안 하죠. 자부담보다는 이제 아까 뭐 그 사비로 이렇게 많이 내 그러니까 가지고 그 하는 거죠. 사비가 예. 그게 사실 말이 자부담 사비지만은 성격이죠. 그것도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괜시리 행정의 미숙함이나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 이런 걸 잘 할 줄 모르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이 이제 총무과에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봉사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행정 지원이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뭐 이렇게 뭐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도 지금 사실 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류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서류 정산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말이죠. 좀 이게 똑같이 주민총회를 두 자치회에서 했어요. 근데 한쪽은 홍보비가 없고 한쪽은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는 둘 다 하지 않았나요? 두 군데 다 뭐 홍보를 했습니다. 송월동이나 백가람동이나. 근데 한쪽은 예. 돈을 안 들이고 홍보를 하고 한쪽은 돈을 몇백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민총회를. 뭐 주민자치회 조직 내에서 뭐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뭐 이제 아무래도 송월동보다는 빛가람동이 인구도 많이 살고 그 지역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홍보를 더 충분히 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홍보비가 이렇게 한 푼도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결산했어요. 이제 예산은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총액에서.
결산 집행액이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딱 떨어질 수 있나요? 예? 거의 보조금을 이렇게 맞춰서 거의 대부분 쓰고 이렇게 뭐 좀 네. 더 하더라도 맞춰서 이렇게 쓰는 저도 경우가 많이 수많은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돈 쓰기 쉽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잔액 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네. 활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에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 화합이나 지역복지 증진이나 그리고 역량 강화나 이제 마을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의 사업에 소규모 사업에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업들 중에 그냥 물품 구입해서 설치했어요. 이거 주민자치의 사업으로 적합한가요? 이제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 필요로 해가 주민들의 이렇게 의견을 많이 모아 가지고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월동의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금년에도 그 이렇게 뭐 걷기 좋은 흥할길 내에 편의시설 설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뭐 안내도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안내도나 사실은 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홍보를 하려고 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저도 납득은 가는데 물건을 뭐 벤츠를 진짜 사서 설치했다, 파라솔을 사서 설치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그것들은 이제 좀 시에서 행정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주민자치 예산에서 돈은 조금 더 주민자치의 그 자치적 역량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걸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송월동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그 주민들은 아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주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 뭐 400명 넘게 500명 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이 참여를 원하는 거 하는데 당연하죠. 주민들이 부족하니까. 원하는 걸 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아주 시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물건 뭐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 그것도 재료비만 들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은 뭐 크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사실은. 예, 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수행해야 될 부분들, 주민 환경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예,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주민 자치에 관련한 역량에 대한 그리고 주민 자치의 어떤 그런 환경 개선이어도요, 본인들이 뭔가를 기여하면서 예,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이런 예산들은 좀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불편하니까 이제 의견이 올라오죠. 그렇지만 시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행정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민자치회가 노력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같이 뭔가 활성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좀 이끌어 주시고 네, 그 이런 방향이 것들을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콜센터 예, 이제 고도화 사업 지금 용역 중지됐었잖아요. 저희가 보고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요. 예. 뭐 그 차세대 이텍스 그 세율 수입 정보 시스템이 좀 전국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중지된 건 아실 거고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단시일 내에 이렇게 바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 중에 그 고도화 용역 완료한 이후에 그 신규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지금 그게 완전히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지금 7월달 그때의 그 이텍스 시스템 때문에 이게 이제 용역을 중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좀 부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 세외 수입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시스템을 돌리기로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한 그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때문에 예. 전체를 또 못하는 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지금 고도화를 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역에서 용역을 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용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전체 일부분이고 이게 이제 용역사의 귀책 사유는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그 시스템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용역사의 귀책 사유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사실은 세외 수입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고도화 사업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네.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네. 그냥 계속 냅두는 건가요? 빠지는 상태로? 이제 추후에 이 부분은 또 당연히 지금 시스템 정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 그 부분도 당연히 반영을 하는 거는 맞죠. 그러면 그 안정화된 거를 안정화됐을 때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용역은 그것까지 다 포함한 용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안정화해서 다시 들어올 때 고도화로 다 연결을 할 때 그거는 따로 돈을 줍니까? 이 용역사에서 그때 다시 그건 애프터 서비스로 해주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돈을 해서 여기까지 원래 거기까지 하기로 마무리가 된 건데 우리가 지금 못 해요. 그거는 나주시 책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나주시 책임도 아니고 그 용역사 책임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서 이거는 용역사가 그럼 이거를 킵해뒀다가 나중에 이걸 해주는 걸로 돼 있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우리 계약부서나 이렇게 회계 관련 네. 부서하고 더 한번 논의를 해봐가지고 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이고, 사실은. 근데 이제 예. 아까 기책사에 묻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계약 관련 법령이나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은 의원님, 네. 감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식사 전까지만 끝내면 아, 되지. 예, 네. 10분, 15분. 예. 네, 아니요,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예,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제 이거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간 위탁 우리 총무과 이제 소관으로 해서요.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운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나주시에서 하는 사무형 민간 위탁을 관리는 요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시설형은 각자 자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나주시는 사무형 민간 위탁 시에 따로 조례를 두지 않고 이제 이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간 위탁 조례 있잖아요.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사실은 단순히 그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한 거죠. 민간 위탁 대상 예. 사무의 기준. 그렇죠. 이제 뭐 일단 기준은 뭐 이렇게 뭐 정형화되는 거나 뭐 그 그러니까 큰 틀만 구체적인 큰 틀을 규정한 예, 거죠. 큰 예, 틀을 맞습니다. 규정한 거지. 예. 사실은 민간 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근거가 있으면 그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경우를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방자치법 제 117조 예. 사무의 위임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으로 이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아니라 그 관련된 조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 제 117조 그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부분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 나주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나주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그 읍면동에 위임한다던가 이런 거를 지금 말한 거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민간 위탁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제처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서 법령을 다시 살펴보시고 이게 좀 어긋나지 않도록
예, 운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저는 한번 제가 그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 해석까지 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각자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사망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나 조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설형은 개인 조례가 다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사무형은 이제 상위에 조례가 없는 것들이 있거나 세부적인 조례가, 그러니까 요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감사실에 물어봤더니 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해서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조례는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큰 틀을 기준을 규정하는 거지 그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그 월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조례가 그것도 조례잖아요.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을 해놓은 건 포괄적인데, 맞는데 예. 근데 이제 세부적- 그걸로만 예.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위원회도 그냥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요 사무를 했을 때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사무를 맡길 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 근거로 할 것이냐 큰 틀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저도 이제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 가지고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있긴 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원 당직 제도는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일단락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23년, 24년 당직 시간에 받은 민원 건수가 일평균 한 이제 6건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근무 외 시간, 당직 시간에 발생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은 저는 경찰서 우선, 병원 그리고 119 소방서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행정 업무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 거고 행정이 그 당직에서 당직 시간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직근무 제도가 잇따라서 이제 폐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도 단위, 광역 단위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다. 활발하게 되고 있다. 근데 요게 점점 보니까 이제 기초단체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들이 일단락 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사실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통 지금까지도 보면은요. 그날 당직에서 메모하고 그때 바로 응대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응대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분명히 기초단체까지 영향을 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희 빛가람동 문제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이제 주민자치회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저희는 행정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못 갔거든요. 7시 넘어서 끝나서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부시장님이랑 동장님이랑 그다음에 빛가람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초대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계획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에서 갑자기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못하겠다. 부시장님이랑 동장도 참여하지 말아라. 빛가람 시설사업소도 참여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뭐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뭐 지역 주민들이 뭐 이렇게 많이 원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관심사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 뭐 읍면동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읍면동 자체적으로 뭐 해결할 부분이 있는 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 이렇게 뭐 건의를 해서 뭐 예산이 많이 소방이 된다거나 시에 도움이 좀 필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뭐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동장님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시장님도 직접 소통 채널 만들으셔가지고 직접 만나주시고 민원인도. 근데 주민자치회예요. 예, 주민들 대표하는. 그리고 토론회도 깊이 있는 토론회가 아니라 그래서 내용도 토크 콘서트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시장님만 시민들 직접 만나야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시설 사업소장님은 시민들 직접 못 만납니까? 만날 수도 있고. 예. 만날 왜 그거를 수도 왜 있죠. 그거를 거절해서 못 나가게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읍면동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빛가람동을 말씀하셨지만 예. 뭐 남평에서 예. 이렇게 지역 현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예, 얘기할 수 자리에 있죠, 시민들이. 일단 읍장님 참석하고 예를 들면 예.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충분히 시에서 뭐 약간 지원이나 그러니까 제가 밝게 그런 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절차 문제인데 시장님도 직접 시민 대면해서 아니 뭐 물이 저기 뭐야 센터 체육관 물이 수영장 물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이런 것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 대응해서 답변을 하고 부서에다 연결을 해주는 판에 아니 부시장님이랑 소장님이나 뭐 동장님이 왜 못 만나냐고요. 아마 그 부시장이나 소장님 일정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예. 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전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요. 그 이거 어디서 전달하셨죠? 아니,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아니 겁니다. 적극 행정을 시장님만 하시나 해서요. 예, 직접 소통 채널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아니 왜 그거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왜 조금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하시는지 사실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대면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셔서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부시장님도 참석하거나 다 시설소장님들이나 다 참석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예,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가서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접수해서 연결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시민들이 초청한 자리에 아니 어떻게 부담스럽다. 그럼 다음부터 시장님 모셔야 되나요? 아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주시에는 뭐 시장님이 계시지만 그 빛가람동에는 또 그 동장님 계시잖아요. 동장님도 못 나가게 하시다니까요. 위임해가지고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뭐 참석하신 가운데 충분히 그런 부분 논의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동의서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총무과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 시민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